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9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성찬입니다. 아, 날씨가 뭐 좀 너무 대단하죠? 네. 야, 얼굴이 진짜 너무 차가워서. 맞아. 주시은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제주도를 가서 발목이 잡혀서 네. 고립돼서 고립돼서, 뉴스에 네. 생전 신고. 저 브이로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조용히 갔다 온 휴가였는데. 근데 거기 카메라 기자는 없었을 텐데. 그거 다 핸드폰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그 라이브로 했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그 다 아까 물어보던데 이렇게 펜하고 그것도 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고요. 누가 이게 제 친구가 친구가 제 친구가 같이 갔다가 그게 라이브가 되는구나. 제 친구가 마이크는 없었잖아요. 마이크 이제 이어폰 꽂고 그리고 에어팟 꽂으라고 하셔가지고 꽂고 하이라인에 했는데 친구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가 촬영 기자. 네, 촬영 기자 해줬는데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들고 찍었거든요, 저를. 근데 너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가 손을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멘트가 아직 반이 남았는데 나 반밖에 말 안 했는데. 멘트가 프롬프터도 없었을 네, 거고. 프롬프터 없고 이제 외워서 외워야죠. 근데 친구가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떠는 거예요. 긴장도 하셨을 테고 라이브를 하고. 그래서 하니까. 제가 바로 이건 웃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한 번에 끝나야 묵청하셨구나. 된다. 그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에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NG 큰일 하느라. 났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 녹화인 줄 알았어요. 미리 찍어놨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출장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장비 얘기 없으시던데요? 그거는 뭐 돈 주고 출장을 가서라도 했어야 되는 살아있는 그런 뉴스.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뉴스가 될까 이랬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또 이승우 해설위원도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맞아. 제주에서. 네. 이게 말이 되냐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주가 겨울에 안 가려고요. 전 이제 겨울에 안 가려고요. 제주도에 겨울에 가면 등산하는 것 빼놓고는 딱히 걸어다니기도 좀 그렇고 추워서. 백록담이 엄청 멋있죠, 눈 내렸을 때. 아니 근데 저 다른 날은 날씨가 좋아서 동백도 예쁘게 보고 말도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요일부터 재난 영화를 찍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래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결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 엄청나죠. 날씨 보면 진짜 재난 영화 아니에요. 약간 좀 미래 그 어두운 미래를 다룬 이런 영화 디스토피아 보는 것 같은. 겁이 덜컥덜컥 나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네. 눈도 요새 내리는 거 보면 갑자기 확 내리잖아요, 무슨 폭우처럼. 그래서 진짜 아무튼 운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추위 조심하시고. 네. 축구 이야기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감독 세 분이 아주 지략전이에요, 아주. 박항서 감독이 1차전 승리 대승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게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김판곤 감독은 뭐 매 골 그냥 막 어퍼컷 세리머니하고 나 거의 홈 경기여서 또 좀 그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요. 첫 번째 경기는 원정 경기였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그 경기 후 인터뷰 들어보니까 올해 이제 홈팬들과 치르는 마지막 경기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셨더라고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이제 다음 1월로 경기는, 넘어가니까 1월이니까 그 올해의 마지막 홈 경기를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다고. 의미 있는 경기였구나. 네. 참 김판곤 감독은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고 박항서 그때 예상보다 점수차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3대 0이었죠. 경기 내용적으로 뭐 볼거리가 많았죠. 그러니까 좀 월드컵과는 색다른 볼거리를 재밌어요.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간절하기만 하면 뭐든지 재밌는 것 같아요. 수준이 어떻든지 떠나서. 맞아. 축구는 절실해야 되죠. 뭔가 절실함을 느꼈던 골대녀도 그렇죠. 오늘 골대녀 마지막 경기네요. 네. 절실했나요? 저희요 절실했죠. 제가 그 경기에서 인대 찢어진 거 아닙니까? 문제의 그 경기. 그렇지. 네. 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지막 회가 될 것 같네요. 슬픔의 눈물일지. 네. 자, 이 방송 나갈 때면 이미 결과는 거의 나와 있는 나갔죠. 거니까 나갔죠. 결과 얘기할까요? 그래도 되긴 하죠.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온몸을 날렸는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2위도 해보고 했는데 2위가 꼴등이 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역시 조별리그 마지막 날이 그렇죠. 네. 쪼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 경기가 새벽에 했고요.
새벽에 진행됐고 되게 제일 늦은 시간에 진행된 경기였고 통틀어서 또 뭐 그라운드도 많이 미끄러웠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구나. 네, 너무 많이 추웠고 다들 너무 이제 치열했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떨어지냐 붙느냐였기 때문에 네. 부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경기를 했구나. 네, 울었나요? 저요? 아유. 전 인대 찢어지자마자 울었어요. 폭풍이죠, 폭풍.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도 아파서. 울고 네. 마음도 아프고. 약간 좀 그랬죠. 거의 안 운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촬영 가서.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주 선수 신인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연예대상에서. 연예대상에서. 자, 댓글부터 가볼까요? 네, 토끼 52님이요. 1시간 자고 48시간 졸음운전 위험해요. 뽕피디님 엎드려 뻗쳐. 주영민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부비부비 아쉽. 초등학생한테 설명 일러요. 아직 아니에요. 이거 바티? 피렌체 바티? 피렌체 바티스투타가 피오렌티나에 있었는데 예전에 아닌가? 맞는 것 같아. 그 바티스투타 네, 아니겠죠? 바티스투타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축구 얘기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도시국가에서 하루 4경기씩 하면 새로운 이슈가 생기네요. 모든 기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재 중 돌연사하신 기자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대회는 3개국 개최라 이번 대회 역현상이 벌어지겠네요. 32개국 팬들을 모두 볼 수 없고 다른 팀 취재도 제약이 될 것이며. 그렇겠죠? 48개국이 나와서 오히려 그 대회 기간을 좀 길어지겠죠?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6경기까지 열릴 수 있다는. 네. 왜냐하면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직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32강부터 그러니까 조별리그 4팀으로 32강부터 하면은 일주일 정도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수도 꽤 많아지고. 미국은 근데 또 가능할 것도 같은 게 시간대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어디서 기사 봤는데 하루 최대 6경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이번에 한 지역에서 4개를 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개고생을 했죠. 네. 근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하면은 그 지역만 취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또 자유파는 엄청 고생하겠는데 하루 6경기를 막으려면? 죽는 거죠. 네. 네. 4년 뒤에 걱정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시끄럽대요 집 앞에가. 아니. 장진성 님이요. 우승팀을 잡은 사우디, 독일과 스페인을 잡은 일본, 포르투갈을 잡고 기적의 16강 한국, 2연속 조별 딱 독일, 아시아 16강 3팀, 모로코 4강 돌풍.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던 잉글랜드, 모드리치 라스트 댄스, 호날두 라스트 땡깡, 음바페 역대 2번째 결승 해트트릭, 그리고 메시 황제 즉위까지. 86 멕시코부터 본 사람으로 02년 빼고 역대급 꿀잼 월드컵이었습니다. 맞아요. 86년부터 보셨으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실 것 같은데 그랬죠.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때는 우리가 아르헨티나하고 1차전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는 마라도나는 허정무가 막는다. 이미 해가지고 무력으로 막더라고요. 무력으로. 그때 허정무 감독 부인이신 당시 최민아 아나운서 인터뷰하면서 막 남편 걱정된다고 마라도나가 성격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봐 반직했다가 마라도나가 더 걱정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려는 현실이 됐고요. 걸진님이요. 뽕피디님 또 실수하셨는데 같은 제목 2개의 방송 파일 정신 차리세요. 레드선. 잘한 얘기죠 이거는. 레드선. 레드선. 요거 제 실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예. 요거는 제 실수가 누구 실수죠? 아니고, 팟빵 시스템에.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웬만한 그 오류는 이제 다 뽕피디님 뽕피디 때문인 것으로. 제 이미지 때문이죠. 네. 잘하세요. 네, 열심히. 뽕피디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자기 이미지가 생긴다는 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렇죠. 캐릭터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MC 두둥님이요. 너른 이해를 부탁합니다. 인턴 PD님의 중독성 강한 휴방 광고 벨소리로 만들어 듣고 싶네요. 뽕 PD님이 미안하니까 인턴 PD님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나는. 이번에 휴방 공지 올렸어요. 임수민 인턴 PD. 네.
저번 방송 때 대본이 없이 하는 방송 너무 날 것 같아 웃겼습니다만 예전에 K리그 승강 때문에 FC 서울 얘기하면서 FC 안양 댓글을 제가 달았는데 아무 얘기 없이 제 댓글 반토막 쳐버리더라고요. 언론 압박을 느낀 바라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이정찬 기자님 카타르에서 돌아오셨는데 너무 추우실까 걱정인데 또 염장 질러주시는 뽕피디님의 화팩 기대됩니다. 화팩이 뭐죠? 뭐 핫팩 같은 거 아닐까요? 뜨끈뜨끈하게 화로 화를 불러일으켜서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화가 난 표정이에요. 네.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네. SMNH0408님이요. 국내 감독으로 괜찮을까요? 훈련 세션이나 전술적으로 선수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국내 감독이 있나요? 저는 뭐 훈련 세션이나 전술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감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또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K리그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김기동 감독도 그럼요.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전술로 극복해낸 맞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뭐 물론 그 유명한 외국 감독과 뭐 크게 어깨를 나란히 하긴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증된 감독들이 있죠. 우리 네. 그리고 뭐 전술은 감독 혼자만 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코칭 스텝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 최근에 제가 사석에서 만났는데 뭐 요즘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을 한 비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감독 쉽지 않다. 우리 팀에도 벌써 뭐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한 선수들도 있고 세계적인 명장들도 있는데 선수들이 벤치를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경기를 직전에 전술을 바꾸는 거래요. 실컷 연습해놓고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긴급 수정.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본인이 좀 몸소 느끼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전북하고의 경기 그 마지막에 마틴이 2골을 넣었던 경기 네. 그 경기를 전술적으로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잘 됐었던 이제 자기 자랑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벤투호에서 선수들이 되게 벤투 감독 많이 믿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하나의 빌드업 전술을 밀고 갔던. 그거는 확실히 보여줬죠. 확실하죠. 뭔가 전에 감독들은 선수들 내부에서 막 못 믿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슈틸리케 감독 시절도 그랬고.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가장 깨진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이야기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선수들 말이 굉장히 길고요. 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체코 평가전 한번 할 때 그 짤츠부르크에서 스페인한테 5대 1이었나요? 크게 졌었죠. 네, 크게 졌죠. 졌던 경기. 그 다음에 체코로 넘어가서 체코한테 이겼던 경기 했는데 그때 스페인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죠. 네. 박살이 나고 체코로 넘어가서 기자들하고 할 얘기가 있다면서 뭐라고 하나 뭐 어떤 중대 발표를 하나 해서 카메라를 딱 켰는데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군요. 기자회견처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담회처럼 네, 식탁에 앉아서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를 켰는데 한 2시간 얘기하던데요. 진짜 그때 무슨 얘기부터 했냐면 한국의 유소년 축구부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그 스페인전에 대한 얘기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저변이 약하고 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이러면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와 결국 카메라를 껐어요. 제가 끄라 그랬어요. 야 이건 못 쓰겠다. 쓸 얘기가 없다. 이제 그런 걸 저는 뭐 이제 깊이는 알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 기자들과 대면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선수들한테도 선수들이 답답하겠구나. 한번 미팅하면 맥락은 2시간 없고 아니야? 굉장히 길고 그리고만. 그리고 약간 그 선진 축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한국 축구는 일단 너희들은 따라와야 되는 무대.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어떻게 자기가 여기에 소속돼서 같이 올라갈까가 아니라 너희는 여기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여기를 보고 가야 돼. 약간 이런 그 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선수들한테 그 옛날에 그 유럽 본인 레알 마드리드 시절 본인이 뛰던 시절의 영상을 그렇게 보여줬대요. 네. 그때 그걸 보면 뭐 하죠? 그러니까요. 그걸 선수들이 축구 얼마나 트렌드가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신뢰를 좀 잘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 댓글 넘어갈까요? 네.
회기 분석님이요. 국내 감독이 대표팀을 맡는 것을 한 번쯤 보고 싶긴 합니다. 지난 2년간 벤투에겐 엄격한 잣대를, 자국인 감독에겐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던 절대 다수의 국내 미디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벤투 감독의 한일전 0대3 패배는 비판하지만 황선홍 감독의 한일전 0대3 패배에 대해선 침묵하던 이중 잣대를 기억합니다. 벤투 감독이 국내 대회가 모두 종료된 후 전북 선수들의 혹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클럽팀에 대한 월권이라며 비판하지만 김학범 감독이 아챔과 K리그2 대회 중에 선수들을 차출하는 것에는 침묵하던 이중 잣대를 기억합니다. 미디어들이 차기 한국인 대표팀 감독을 홍명보, 심태용 감독처럼 대할지 김학범, 황선홍 감독처럼 대할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홍명보, 신태용 감독처럼 대한 거는 어떤 거죠? 홍명보, 신태용 감독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김학범, 황선홍 감독에게는 조금 관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비판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단순히 한일전 0대3 패배를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게 아시아 23세 이하 예. 그거죠? 그때 막 되게 지원이 홀대 받았을 때. 홀대 받았을 때. 그때는 좀 사실 뭐 다르죠. 감독의 축구협회를 실책만 저희가 네. 비판했었죠 이때. 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억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좀 잊어주시고요. 네.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이 많아요. 네. 빨리 가죠. 내가 잡는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울산의 이번 시즌 K리그 우승 시상식에서 주장 이청용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권호갑 총재가 옆에서 같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작년 K3 리그 김포FC 우승 시상식에선 심지어 선수단이 아니라 김포시장과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같이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올리는 이해 못할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독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챔에서는 얼마 전까지 대회 VIP들이 맨 앞에 줄지어 서 있고 그 뒤에서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선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일은 있지만 임원은 트로피를 올리기는커녕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왜 유독 아시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걸까요? 의전을 중요시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장면 생각나. 나는 솔트배 생각났어 지금. 솔트배. 월드컵에서. 네, 이번에 솔트배. 솔트배가 열심히 들어올렸죠 혼자. 피파에서 조사한다던데. 그랬지. 근데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월드컵을 우승한 그 팀에 있는 선수만 만질 수 있고. 메시도 이번에 우승하기 전까지는 월드컵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만진 거죠?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잖아요. 사진도 거의 많이 강제로 찍었잖아요. 난동에 가까운. 뭐 좀 저는 그거는 해프닝인 것 같고. 체포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올리시니까 그 장면도 생각났어요. 그 4년 전 이제 동남아시안컵 때. 그 응우엔 수엉푹 베트남 그렇죠. 총리하고 박항서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트로피를 올리셨는데 저는 그 장면은 되게 정겹게 다가왔었거든요. 커미셔너라고 하죠. 아무튼 대회 주최자, 대회 주관자의 사실 이 트로피를 올리는 세리머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과거 허정무 K리그 부총재 시절에 이제 이동국 선수하고 전북 우승 트로피를 같이 들어올리는 장면이 좀 팬들에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 뒤로 이제 연맹에서도 좀 조심하고 있긴 한데 늘 사실 이런 커미셔너 그러니까 대회 주관자들에게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적당한 시점에 전달만 하시고 나오시라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낄끼 빠빠죠 전문용어로. 네. 낄끼 빠빠가. 근데 누가 나오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진 않잖아요. 연맹 직원들이 한대요. 네, 연맹 직원들이 해서 그리고 그 앞자리에서 지금 나오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도 이제 사전에 이제 주의를 선수들을 좀 준다고는 앞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시장님들이 좀. 네, 근데 늘 앞장서서 앞에 계셨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거에 질문하니까 비겁한 변명도 들었어요. 권호갑 총재는 울산 현대의 구단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는 비겁한 변명도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의 자리죠. 네, 알아서 딱딱. 네. 제 외국민님이요. 안녕하세요. 매주 축덕수덕을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퇴근할 때쯤이면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퇴근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선 댓글을 남길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매주 듣기만 하고 댓글을 남기진 못했는데 궁금한 것을 묵혀두다가 더는 못 참고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구의 추가 시간 문인데요. 늘 경기 시간 지연을 시키는 특정 지역 축구를 가리켜 질식 축구 혹은 침대 축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번 월드컵 뉴스를 보다 보니 피파에서 시간 지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가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경기 시간 지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오프더볼이 되는 상황이 되면 시계를 멈춰버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구의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축구는 경기를 멈추더라도 경기 시간은 계속 흘려보낸 이후에 정규 시간 이외에 추가 시간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농구를 보지 않고 같은 축구의 범주에 있는 풋살도 그렇게 하죠. 핸드볼, 풋살 네. 뭐 이런 거 다. 저희도 멈춰요. 네, 타임키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살이니까요. 네. 타임키퍼를 따로 두고 타임키퍼는 경기 시간에 이제 경기의 재개와 중단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죠. 글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45분 경기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축구가 이제 역사라는 게 있고 네. 클래식한 축구의 그렇죠. 룰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오류조차도 축구의 일부다라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데 정확성만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45분, 이렇게까지 뭐 10분 이상 주고 막 이 정도 할 거면 맞아. 그렇죠. 45분 경기에 13분을 추가 시간을 주는 거는 저는 그 방송에도 적합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기 운영할 때도 우리가 몇 분 남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운영이 되는데 13분이 남아버리면 되게- 이거는 맞아. 그 13분 사이에 선수 교체를 한 명 더 할 수도 있는 타임인데 그리고 그리고 45분 전에 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도 그렇고 풋살 선수들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기를 끝내는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전략도 경기장 안에서 짤 수 있는 맞아. 부분이고, 근데 그런 부분인데 45분이 다 끝났는데 13분을 들고 그러면 또 13분이 끝나도 또 추가 시간이 네. 된다면 아유 힘들어요. 추가 시간 다 끝났을 땐 추가 시간 안 나오잖아요. 맞- 그거는 주심 이제 재량으로 재량으로 저희가 하죠. 그 체크한 걸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 보면 이제 그 갈수록 이제 축구도 칼같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아무래도 이제 농구나 핸드볼 이런 그 코트가 작은 종목들은 1초만 해도 골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축구는 이제 그거 이 골이 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몇 초 정도의 오차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약간 이런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언제 멈출 것이냐, 그러니까 공이 그럼 나가기만 하면은 계속 바로 멈출 것이냐라는 부분과 선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들은 그럼 과연 경기를 흘려보낼 것이냐, 잡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여튼간에 뭐 경기 시간이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중들은 90분 경기인 줄 알고 왔는데 실제로는 보는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더라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2시간이니까 2시간 후에 만나자 했는데 추가 시간 때문에 10분 늦어지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과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축구에 사실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야구가 지금 9회 경기가 굉장히 딜레마예요. 음. 그냥 계속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시도하는 게 투구시간 제한 시계를 달자.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던지는 거를 시계를 달고 룰이 있는데 그 똑같은 룰인데 안 지켜져요, 잘 그게. 그러니까 시계를 달아가지고 투수가 볼 수 있게 타자도 볼 수 있게 해서 약간 그 시간을 지키자, 뭐 시간을 고의 사고도 나. 갈수록 스포츠가 이제 시간을 줄이는 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도 나중에는 그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곧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K리그를 보지 못해서 많이 슬픕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경기 중계나 하이라이트를 보려고 하면 해외라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중계권 이슈이지 않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선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있고 하이라이트는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별로 종목별로 해외 시청이 가능 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용을 얼마간 지불하더라도 중계를 보고자 하는 열혈 팬의 슬픈 넋두리와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어디 계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합니다. K리그는 국내 이제 뉴미디어 권리죠.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서 뉴미디어 권리를 판매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쿠팡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들이 산 그 권리는 국내 뉴미디어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레이더라는 회사가 전부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국가별로 재판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해당 국가에 뉴미디어 권리를 산 매체가 있다면 그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나라에 권리를 가진 회사가 없다면 K리그 OTT, K리그가 제작한 OTT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권리를 산 곳이 없다면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인지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 방법을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K리그 연맹은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스포츠레이더하고 협의를 했대요.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 연맹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가는 하이라이트는 막지 말아달라는 계약을 조건에 넣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는 그거를 못 넣은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프로야구는 네이버가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뉴미디어 중계권을. 그래서 네이버는 유튜브하고 경쟁 네.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걸 막고 있죠. 야구,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합니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리뷰와 기타 등등은 패널분들께서 이야기하실 거라 토너먼트 가면 꼭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 조별 예선이 끝나고 토너먼트 대진이 결정되면 각각 순위가 정해질 텐데 이 순위가 피파 랭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AFC 국가 3개국은 분명 랭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순위가 직접적으로 그 피파 랭킹에 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관여가 안 된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6강 경기가 다 끝나면 8강 진출자가 나뉘어지죠. 그러고 탈락한 팀들은 9에서 16위를 가리게 되는데 9에서 16위는 실은 경기 수가 똑같죠. 모두 4경기입니다. 이 4경기의 승점 그다음에 골득실을 뭐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강 경기가 끝나면 또 5위부터 8위까지를 가릴 수 있겠죠. 그 팀들은 5경기의 승점을 갖고 비교를 해서 5에서 8위를 나누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대 국가의 피파 랭킹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월드컵의 순위가 피파 랭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상대국이 누구냐가 그렇죠. 더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골득실 뭐 순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승점이요, 승점 똑같아요. 승점 네. 골득실 그러니까 아, 조별리그 똑같네. 순위하고 똑같죠. 4경기 그러니까 경기 수가 같잖아요. 경기 수가 같은 팀들끼리 같은 방식으로 우열을 나눕니다. 이제 이해했죠? 네. 엎드려 뻗쳐. 집중해. 오직 너만을님이 어이구 보내주셨습니다. 좀 길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좀 추려서 읽어볼게요. 이번 주 방송분에서 궁금해하셨던 독일 분위기를 제가 아는 선에서만이라도 전해드리려고 메일 적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큰 기대는 않았다만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분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 독일 대표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드물었기에 이번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컸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2회 연속 탈락하는 건 확실히 낮은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위기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2년 뒤에 유로 2024가 독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이번 월드컵에서의 카타르와 같은 모습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 올리버 비오호프 한 명뿐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월드컵 준비 기간이 1년 반 정도 주어졌던 것을 감안해서 비난 여론에서 살짝 비켜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상 유로 대회와 월드컵이 2년 간격인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 바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후광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바이에른 뮌헨의 대표팀 선수 수집 정책이 수집 정책이? 네. 대표 국가대표들을 수집 쓸어간다는 거죠. 네. 대표팀 선수 수집 정책이 전북인 거죠. 네. 독일 대표팀에 독이 된다는 말도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정책 때문에 독일 대표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만 왜 저해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히 이야기되는 바는 없어 보입니다. 분데스리가 팬들 사이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회가 이 사안을 공식화할지 그렇다면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될지 흥미롭긴 합니다. 간만에 쓰는 한글 메일이라 신나서 적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방송에 소개되길 기대한 메일은 아니고요. 질문 주신 부분에 나름의 답을 드리고자 쓴 메일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면서 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점잖은 네. 채로 네. 내용 재밌어요. 간만 네. 내용도 실하고 간만에 쓰시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네.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책이라고 하면 실제로 독일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지를 한 건가요? 뭐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더 적극적으로 뽑겠다. 그건 아니죠. 독일 축구는 거꾸로죠. 굉장히 뽑아보니 재밌는 뮌헨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국가대표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 축구는 굉장히 재밌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50+1 정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의 팀들은 그 특정 기업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지분이 49%입니다. 네. 그 50+1이라는 거는 이제 팬들과 회원이 50+1 최대, 그러니까 51%의 지분을 갖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PSG처럼 어마어마한 재벌이 들어와가지고 막대한 그 뭐 투자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대신에 독일 축구는 그렇기 때문에 티켓 정책을 비교적 유럽 5대 리그에 비했을 때 좀 값싼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요. 팬들에게 좀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팬들. 그 팬들이 아무래도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하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죠. 우리도 투자자들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리그를 더 키우고 키우고. 해야 한다라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을 잘 세워야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끝나면 각 나라들이 협회에서는 이제 좀 그 이제 sit-back하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냉정하게 좀 짚어봐야 할 것들을 잘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보내주신 반응이 저는 되게 의외라고 느끼는데 독일 국민이 독일 대표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안 하고 있었나. 사실 이 정도면은 어디 뭐 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부서지고 이 정도 굉장히 점잖구나. 팬들도 그렇고 언론도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한지 플릭 감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그렇게 비난 안 하고. 여론에서 살짝 비껴가 있다는 걸 네. 보면 저는 되게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무조건 1년 시작해도 반이면 이상한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 거 네, 아닌가요? 좀 놀랍네요. 굉장히 이게 선진 축구인가? 이런 분위기인가? 진짜 막 그 일본이 잘해서 이겼던 느낌이 아니라 독일이 못해서 진 느낌 강하게 들었잖아요. 이번에 조별리그. 그러니까요. 독일은 왜 이렇게 망가졌나 혼 좀 나야 싶은데.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 혼내진 정도 않네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슈틸리케 감독이 독일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독일 청소년 팀을 지도하고 맞는 말을 한 거였나? 2시간 동안? 굉장히 약간 존경이라기보다는 대단하다. 축구 팬들이 참 대단하다는 점잖은. 생각이 근데 진짜 점잖다.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우승도 이번에 저는 팬들이 만든 거라고 보고 그 나라의 축구 문화라는 거는 결국에 팬들이 만든 것 아르헨티나는 같아요. 무섭던데. 네. 그러니까 정책에도 사실 팬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아르헨티나는 뭐.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기대가 없었다 했었잖아요. 큰 기대가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기대가 없었을까요? 네, 큰 기대인데 독일인데 월드컵을 3번 우승한 나라인데 네 번. 네 번인가요? 네 번. 브라질이 최다 브라질 5번인가? 그러면 네 번 했어? 네, 브라질 5번. 브라질 5번. 그럼 5번. 기대를 제가 알기로 독일이 최다. 독일이 스페인에서 해서 4번 맞는 것 같아요. 네, 독일은 4번이 맞고요. 스페인에서 우승해서 네. 스페인이 아니라 최다 브라질에서 우승해서 네.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했나 보다 다들 티를 안 내시고.
우승을 진짜 엊그제 같은데 우승했을 때도 그럼요. 그죠? 네. 그때 우승했던 멤버도 뛰었고 이번에. 그렇죠. 근데 큰 기대를 안 했다. 정말 의외입니다. 네. 어쨌든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문화도. 그래서 저도 그만 좀 자제를 할까. 이거 반성하는 게 많아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벤투 감독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카타르 16강 영광을 뒤로 다시 뛰는 유럽파 코리안 리거. 이거 점점 없었으면 뒤로 다시 뛰는 유럽파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네.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러게요. 벤투나 콘테나 뭐 이런 걸까요? 네. 역시 그만큼 그 공격에 뛸 선수가 많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없죠. 방증이. 네. 근데 경기도 참 쉽지 않겠다 이번 시즌에. 앞은 토트넘이. 괜찮아요. 앞은 참 괜찮아요. 뭐 케인도 있고 골도 손흥민도 있고 있고. 클루셉스키도 있고 뭐 이제 아직 돌아올 선수들도 뭐 좋은 샬리송. 선수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번 경기에서 뭐 페리시치 선수도 뭐 사실 좀 가혹했죠. 경기를 3, 4위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선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페리시치가 거의 풀타임을 다 뛰었거든요. 그런 선수가 오자마자 또 다시 경기에서 뛰었으니까 뭐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근데 앞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뭐 뒤가 좀 문제다. 이번 너무 문제다. 문제가 많이 쏠리네요 네. 그쪽으로. 근데 뒤가 문제면 힘든데. 그렇죠. 힘들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중앙 수비는 뭐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실점 장면은 좀 어이가 없죠 다. 예. 그래서 너무 쉽게 두 골을 허용하고 나니까 뭐 근데 토트넘이 올 시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선제 실점. 뭐 선제 실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반과 후반은 전혀 다른 팀입니다. 그 이번에도 보니까 60분과 30분을 완벽히 나눌 수가 있어요. 초반 60분 동안 그 보여준 경기력과 마지막 30분 동안 보여준 경기력이 극과 극이고요. 슈팅도 마지막 30분에 어떻게 보면은 2분의 1 반에 불과한 시간 동안 슈팅도 훨씬 많았고 유효슛도 훨씬 많았고 뭐 아예 다른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이 자리를 생각보다 잘 못 잡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토트넘의 문제가 수비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콘테 감독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못 잡을까? 왜일까요? 그걸 알면 올라갔겠죠.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 이번에 경기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누가 물어봐. 거봐 나처럼 궁금한 사람이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콘테한테? 직업이 너 직업이 솔루션을 찾는 직업인데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긍정적인 점을 봤다. 그래도 어디서 봤을까? 뒷부분 그 경기 뒷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을 봤다. 우리가 좀 더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은 돌렸죠. 네, 말은 네. 돌리면서 결국에 우리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못 찾았네. 못 찾았네요. 토트넘이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연속이죠. 6경기 네. 연속 2골 이상 실점. 그리고 뭐 6경기 이상으로 아마 선제골을 실점했을 9경기 거예요. 연속 선제 실점. 아유. 홍 PD가 조사 많이 했네. 요거는 챔스랑 그런 리그 경기 다 같은 합쳐서. 펀딩. 그래도 이제 뭐 그나마 콘테 체제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이 선제 실점을 내주더라도 어영부영 역전해서. 동점까지 쫓아오는 지지 않는 축구. 지금도 무너지진 않는다. 사실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팀이 아직도 3위에 있다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4위에 있어요. 4위 4위 떨어졌나요? 있고 조사가 지금 안 거의 됐네요. 잡혔어요 맨유한테. 아 그렇죠. 어. 메뉴가 또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맨유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네. 토트넘이 제자리 걸음인 거지. 아, 예. 그러네. 정신 좀 15분 차리세요. 혼난다. 다이어가 되고 있네요. 맨유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맨유와 지금 토트넘 그쵸. 분위기가. 맨유는 호날두 나가고 호날두 나가면서 오히려 더 팀 갑자기 더 분위기가 좋아져. 좋아진 분위기. 원팀이 되고 있고. 날도 안녕. 그나저나 호날두는 사우디 가요 안 가요? 뭐 오늘 기사는 계속 계속 나던데 나오는데 집도 어디라고 막 오늘은 나오던데. 또그 알나스르인가요? 네. 알나스르 회장이 아니래요? 호날두 나빠 약간 뭐 이런 식의 왜 싸웠나? 인터뷰를 했던데 근데 나오는 매체들이 뭐 스페인 마르카 약간 좀 네. 신뢰도가 높지 회장. 않은
언론이라서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는데 뭐 어떤 기사에는 호날두가 뭐 감독 선임권까지 뭐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런 그 계약안들이 막 보도가 되니까 알라스로 회장이 호날두 옳지 않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게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여전히 독감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코가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올해의 선수상 KFA 올해의 선수상을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을 보내왔잖아요. 그 소감 보면 코가 굉장히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아직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 않은 것 같고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컨디션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가 막히는데 어떻게 뛰지? 그러게 말이에요. 입으로 숨 쉬면 많이 심지어 힘들죠. 입으로 숨 쉬면서 못 뛰죠. 네. 그죠? 심지어 마스크까지 끼고. 그리고 마스크 벗은 모습 보니까 아직도 약간 살짝 부어 있는 붓기가 완전히 빠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뭐 월드컵이야 4년에 한 번 있는 무대고 본인이 이렇게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타임을 뛰게 하는 거지 리그 경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했는데 또 박싱데이 주간이 시작돼가지고 일주일에 그렇죠, 2경기씩 네. 네. 계속해서 네. 뛰어야 되는데 저 지금 뭐 토트넘도 또 그 월드컵 결승까지 뛴 선수들이 있잖아요. 요리스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주장들이 많이도- 많더라고요 토트넘에. 네. 기침에는 생강차가 좋아요. 생강차 추천. 마시세요. 네. 자 황희찬 선수도 오. 간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그래 울버햄튼은 일단 꼴찌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좀 어땠어요? 뭐 저는 사실 조금 좀 아쉬웠다고 봐요. 에너지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활발하게 뛰었지만 사실 소득이 그닥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슛 맞아요. 한 차례 했는데 일단은 수비수에게 막혀서 블록되면서 유효슛으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유효슛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고 황희찬 선수한테는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로페테기 네. 감독이 네. 조금 황희찬을 보는 그 시선이 그 전 감독과는 좀 다르지 않나. 저 선발 그래서 경기 기회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가전 때도 그렇고.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출신이다 네, 보니까 선수들을 좀 실제로 포르투갈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황희찬 선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속팀에 들어가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월드컵 기간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팀도 약간의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앞으로 몇 경기 동안 황희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남은 시즌 넘어서 본인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죠. 하나만 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봐도 뭐 황희찬 선수가 기복이 심하거나 뭐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뭔가 마무리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느낌이 좀 든다 할까요? 그리고 공도 잘 안 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아마 오프더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 번만 감을 잡는다면 팀에서 이 공격진과의 좀 더 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한 번 더 날개짓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네, 아이, 이번에 참. 또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팀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팀은 어떻게든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겁니다. 사실 지금 스쿼드만 봐도 이 하위권에 머물 팀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중위권에 안정적으로 있을 만한 팀인데 이상하게 계속 밑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에 득점이 굉장히 떨어지죠. 2득점한 경기가 손에 꼽죠. 아, 그러니까 보통 그 득점을 뭐 한 골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만큼 공격에서 사실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리그 15경기에서 8골이네요. 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들을 써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월드컵이 일단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니까 네. 이제 리그에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자신감은 굉장히 차 있는 것 같아서 몸 보기 좋아 상태는 보여요. 100%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계속 재활을 하다가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뭐 세리머니한테 유니폼 벗은 거 보니까 몸 상태 좋아 보이긴 하던데요. 네, 그 몸은 그대로- 좋아 보인. 네. 그 몸은 좋아 보였죠. 자 이렇게 이강인 선수도 한 경기를 뛰었나요?
뛰진 않았죠. 이강인 아직 안 선수는 그 구강컵을 뛰었죠. 구강컵을 뛰었는데 구강컵 일정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구강컵에 대한 이야기도 안 전혀 없네요. 넣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마치 이번 주에 마치 재개하는 일정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뽕 PD가요. 네. 화팩. 네. 그 연습 경기 아니었나요? 구강컵이었구나. 코파 정타 델레이. 선배 눈빛이 짜게 식었잖아. 지금 찾으면 뭐 할 거야? 자, 이제 탓이라고 연말. 자, 두 번째 이슈는 동남아시아 네. 축구로 가보겠습니다. 동남아는 춘추 K 감독 시대 한국 지도자 삼국지. 한국 지도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일단 동남아시아에서.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의 영향이겠죠. 그쵸. 한국 감독님들도 그쪽 무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 축구니까 아무래도. 일단 박항서 감독 베트남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6대0, 2차전 말레이시아전 3대0. 9골이에요. 와. 정겨운 이름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아, 네. 그 골키퍼도 그 부상에서 돌아오고. 지난 대회 무슨 사실 반남 덩반남인가 뭐 네. 그죠?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광하이 뭐 이런 선수들. 골득실에서 밀려서 조이위가 되면서 4강에서 태국을 만나서 졌죠. 근데 사실 그 경기도 그렇게 막 경기력에서 많이 밀리는 건 아니었는데 골키퍼의 문제가 조금 컸던 맞아요. 네, 예. 부분이 있었기 덩반남이었던 것 같다. 네. 덩반남 그죠? 이름 뭐- 정겹다. 정말 잘해요. 네, 잘해요. 음. 이 선수가 돌아오면서 조금 뒷문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조별 예선 4경기 중에 2경기 딱 치렀을 뿐이고 뭐 앞으로 치러야 할 경기가 많다. 그리고 한 경기 한 발씩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라스트 댄스죠, 진짜 5년간의 이제 그 와. 여정을 마무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어느 때보다 준비는 좀 잘 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됐네. 저쪽 조를 보니까 일단 베트남이 이쪽에서는 조 1위를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를 이기면서 사실 그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쪽에서 지금 태국이 1위, 인도네시아가 2위던데 네. 아직 맞대결은 하지 않았고요. 아직 안 왔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태국이 좀 더 우위라고 봐야 되겠죠. 인도네시아보다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 4강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네. 베트남이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뒤에 요 장보단 뒷장이 저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동남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은 사실 몇 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태국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 아직 한 차례도 없는데 준우승 횟수만큼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승에 많이 올라가서 결국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박항서 감독이 10여 년 만에 첫 우승을 할 때도 상대가 말레이시아였고요. 말레이시아가 조금 내리막이고 그래서 이제 김판곤 감독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길 바랬던 부분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뒤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올해가 축구로 보면은 성불의 해거든요. 이 울산도 우승을 했고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을 했고 인도네시아가 준우승만 하다가 올해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박항서 감독이 라스트 라스트 댄스는 댄스는 어떻게 되는 끝내라. 건가? 신태용이 여우 통했다. 찬물을 신기하다. 확 꼈는구나 지금. 또 그렇게 맥이 이어지면 또 일리는 또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선수들의 기량과 경험 면에서는 사실 베트남 선수들이 지금 제일 앞서 있고요. 네. 쭉 같이 해온 박항서 네. 감독과 같이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는 뭐 여러 면에서 화제성이 있었죠. 일단은 두 감독이 전부 한국인 감독이라는 점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전통적으로 동남아 축구에서 라이벌 관계라는 또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베트남이 먼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곧바로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을 본 이제 주심이 일본인 심판이었는데 우리 챔피언스리그 많이 보신 분들은 눈에 익은
좋은 경기를 많이 들어오는 그래도 그 국제 심판 중에서는 유능한 심판으로 통합니다. 베트남이 근데 사실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한 골을 먼저 넣기는 했지만 수적 열세, 그러니까 전반에 수적 열세에 몰렸기 때문에 후반에 충분히 경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흐름을 뒤집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말레이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베트남이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수비수하고 베트남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사실 그 몸싸움을 벌였어요. 몸싸움이라기보다는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선수가 베트남 선수한테 보복성 행위를 했죠. 경기장 밖에서 사실 벌어진 퇴장성 파울이거든요. 근데 페널티킥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이 나가지 않았고 공이 인플레이된 상황에서 경기장 밖에서 파울이 벌어지면 이 자리에서 뭐 프리킥을 찰 수가 없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프리킥을 차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곳이 박스 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이 되는 겁니다. 골대 옆에서 몸싸움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골라인 바로 뒷부분입니다. 어머.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졌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레이시아 협회에서는 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게 페널티 스팟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프리킥을 할 때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프리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간접 프리킥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직접 프리킥. 직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아웃 오브 플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인플레이가 된 상황이잖아요. 공은 나가지 않았어요. 공은 나가지 않았고 반칙이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상황. 그건 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네요. 근데 뭐 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잘 못 보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프리킥을 하다 보니 그게 페널티 스팟으로 온 거죠. 네. 그럼 바깥에서 몸싸움 하더라도 근데 2대0으로 질 수 멀리서 있었는데 해야겠다. 3대0으로 진 걸로. 네. 멀리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명 퇴장당했지 않았나요? 그게 그 장면이라고요. 그게 그 장면. 집중하라고. 집중의 박수. 이제 알겠죠? 텐션이 좀 떨어지네요. 네, 이제 알면 됐어요. 연말에 좀 떨어져요 텐션이. 연말에는 집중력도 사실 저도 틀어지고. 오늘만 출근하거든요. 진짜? 요거 때문에 출근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놀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 밥값은 지난주 해야죠.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저 휴가 가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한마디를 못 이겨요. 너도 휴가 가서 일하세요. 휴가 가서 일 한번 해보세요. 자, 따뜻한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 날은 굉장히 춥고요. 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우리 다음 주에 한 살 먹고 이제 만나이. 아니다. 만나이인데 이제. 만나이 느낌 있어요? 만나이로 바뀌어도? 전 근데 한살 이제 먹는 건 먹는 거죠. 생일이 늦어서 뭔가 늦게 먹는 것 같다. 이제 늦게 그래요? 먹는 기분이에요. 늦게 드시고요. 네. 작은 위안이죠. 맞아요. 작은 해는 일단 바뀌니까 맞아요. 2023년이 됩니다. 참 어느새 2000 뒤에 23이 붙일 줄이야. 2000년에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네. 뭐 아무튼 뭐 겨울에 월드컵을 하니까 축구가 끊이지를 않네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뭐 월드컵이 끝나니까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유럽 리그가 또 시작됐고요. 이제 독일 리그도 이제 곧 시작되죠. 이탈리아 리그도 시작되고요. 영입 전쟁도 이제 있을 거고요. 네.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여자 월드컵 시작되고요. 여자 월드컵 끝날 때쯤 20세 이하 네.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도 있고요. 그것도 많다. 끝날 때쯤 되면 또 아시안 아시안 게임이 게임이 있고요. 있고요. 아시안 게임 또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유럽 축구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시안컵 있고요. 그쵸, 아시안컵은 이제 또 아직 네. 멀었으니까. 자, 한 해가 연말 되겠죠? 잘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